아, 엄청 늘었죠. 제가 사실 블로그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뭐 200에서 250만 원 벌어요. 그래서 회사 수익까지 같이 합쳐서 연봉 1억 정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 블로그 수익이 2배로 뛰었어요. 사실 육아 키워드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 나는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 작가님이신 오혜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뷰티풀 채널이 만든 지 한 달 정도 된 이후에 나와주셔가지고 또 블로그에 관련된 좋은 팁들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좀 조회수가 잘 나가지고 저희 채널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 건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약간 좀 케바케라서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요즘 좀 근황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새 엄청 바쁘게 지내요. 책이 나오자마자 생각보다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갖고 거의 한 달 만에 초판 다 소진하고 재판 찍었어요. 베스트셀러도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원래 제가 출판사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책 쓰고 나서 나 아무것도 안 한다. 활동 1도 안 할 거고 네. 나는 그냥 블로그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러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책을 처음 낼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담아야지 꾹꾹 눌러서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지고 출판사에서 너무 많으니까 조금 빼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책을 약간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예, 네.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예, 홍보 수단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책 정보만 좀 담아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막상 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홍보 수단을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이제 전문가가 되었고 맞아요. 작가가 되었고 그 작가라는 타이틀 자체가 네. 확실히 붙으면은 여기저기에서 뭐 모신다든지 네, 또 맞아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하니까 여기 거의 처음 나와서 그때 물고 트고 네.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도 하고 뭐 CGV 강의도 최근에 하고 왔고 앞으로 고등학교 강의도 예정돼 있고요. 고등학교 강의도 네, 나왔어요? 문화센터도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럼 블로그나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약간 SNS 마케팅 쪽 가르치는 거죠. SNS 마케팅. 네, 저는 블로그 담당하면서. 요즘 그 교과 과정이 많이 좀 다양해졌네요. 네, 스펙트럼이. 그렇죠. 우리가 예전처럼 막 공부만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접하게 해주더라고요.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다양한 문화센터나 백화점 강의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폭이 넓어지고 좀 바쁘게 살고 있죠. 바쁜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또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네.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책에도 꽉꽉 눌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못한 게 너무 많고 이제 네이버는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과 네이버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갖고 유튜브를 개설했고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최소한 한 개 정도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와, 블로그는 하루에 1시간 하면서 돈 이만큼 벌어요 여러분 했는데 유튜브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하면서도 네. 너무나 힘들어요. 1시간만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에 블로그는 제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타이핑만 하면 되는데 유튜브는 스크립트를 좀 작성을 해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스크립트 써야 되고 그냥 나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름 좀 단정하게 해야 되고 그게 여자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 세팅하고 그리고 다 영상 찍는데 NG가 자꾸 나니까 다 처음에는 어버버버 했어요. 어떡하지 하고 껐다 켜고 껐다 켰는데 지금은 그냥 10분짜리 영상을 한 3, 40분 풀로 찍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NG 나면 자르면 되지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찍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자막 넣고 썸네일 만들고 올리고 하면은 하루에 1시간도 모자라더라고요. 맞아요, 모자라요.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네. 뭐 하긴 유튜브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근데 네.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흘러가고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또 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편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편집이요? 네. 편집도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준비를 더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좀 정교하게 써가지고, 왜냐면은 한 번에 진짜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네. 편집할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느냐. 제 첫 영상이 그냥 얼굴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두 번째 영상에는 약간 좀 뷰를 좀 크게 해주고 소품도 넣고 세 번째 영상에는 자막도 좀 예쁘게 깔고 점점 저도 좀 제가 편집을 하니까 약간 스킬이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도 네. 약간 그런 크리에이터가 약간 성장하는 네. 뭔가 좀 그래요? 화질도 좋아지고 그다음 구도도 좀 좋아지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보면서 좀 재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는 저도 초보니까. 네. 아무튼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 예전에도 이 블로그로 인해서 네. 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셨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책을 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그 파이프라인이 좀 더 견고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엄청 늘었죠. 제가 오. 사실 블로그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뭐 200에서 250만 원 벌어요. 그래서 회사 수익까지 같이 합쳐서 연봉 1억 정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 블로그 수익이 2배로 뛰었어요. 2배요? 네. 왜요? 2배 왜냐면- 활동을 더 하신 거예요? 블로그는 그대로 꾸준히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코칭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강의나 코칭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1대1 코칭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만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1대1 코칭도 네, 의뢰가 네.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뭐 1시간 글 써가지고 원고료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쓰면 그 정도의 효율이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가격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수익이 났고 지난달에는 바빠서 못했어요. 그 강의는. 바빠서. 네네. 지난달에는 CGV 강의를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게 됐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앞에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온라인은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나름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한다고 혼자 집에서 스크립트 놓고 중얼중얼 연습한다고 그래서 잘 못하고 10월 달에는 또 제가 두 번째 책 원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돼서 10월 달도 강의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도 약간 블로그 관련된 그런 책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제가 블로그로 또 네. 다른 수익 창출을 한 게 있는데 오. 그게 바로 이제 이유식 관련된 거예요. 이유식 관련?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블로그에다가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요라는 내용을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적어놓고 그거를 책으로 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블로그에다가 아기 이유식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적어놓고 그걸 이제 책으로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일단 아기 이유식이라는 주제를 달았는데 네. 그걸 약간 구체화해가지고 네. 약간 아기 이유식 관련 전문 책을 내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이유식 책은 이미 계약을 했고 원고 작업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여러분들도 하시는 것도 있으시면 블로그에 꾸준히 적어서 그거를 원고로 해서 투고하고 책 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이유식으로 한 거죠. 육아 블로그니까. 그러시구나. 어쨌거나 이제 이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네. 여기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나오셨을 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거의 한 연봉 1억 정도 그 정도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책을 내시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시다 보니까 네. 2배 정도 뛰었다. 네. 그쵸. 그래서 핵심은 결과적으로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맞아요. 나와주셨으니까 이 블로그와 관련된 네. 팁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던 뭐 다양한 블로그 수익화 방법,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또 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를 한번 열었었어요. 이제 이름하여 더벌기 챌린지라고 제 책의 이름을 딴 거죠. 네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블로그에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먼저 시작해보세요 하면서 챌린지를 열어서 20명 정도 모아서 이제 체험당 교육을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글 한 10개 정도밖에 안 쓰신 분이 뭐 한 달 만에 뭐 90만 원? 뭐 이렇게 성장하시기도 하셨고 제주도 가셔가지고 체험단으로 3박 4일 동안 음식점과 카페를 막 12군데씩 다녀오신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네네. 와, 그럼 공짜로 다녀오고 돈도 벌고? 네, 그렇게 와.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2달 동안 뭐 체험단만 수십 개가 당첨이 됐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곳에다가 나 블로그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운동 공짜로 다녀. 우리 것만 조금 홍보해줘. 이런 경우도 있었고 와. 어떤 분은 내 거 블로그 맡아서 좀 대신 해줄래? 라는 대행까지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물론 20분이 다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근데
들어오셔놓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항상 계세요. 네, 꼭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반대로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셨고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블로그 처음 시작하고 글 쓰는 것도 지겹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체험단에서 뭐가 당첨이 되면 일단 재밌어요. 그렇죠. 뭐 이게 맛집을 공짜로 그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즐거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소고기 같은 거 맛집 많이 올라오거든요. 소고기. 오마카세인가? 그런 와.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내 돈 주고 먹기엔 좀 그런데 누가 사준다면 가잖아요. 무조건 가죠. 그런 너무 그런 좀 기분으로, 네, 그런 기분으로 이제 당첨되면은 어. 겸사겸사 한번 가서 먹어볼까? 그러고 먹고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여자들은 사실 네일이나 미용실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 네. 머리 한 번 하면 15만 원 기본이에요. 기본이겠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미용실을 한번 체험날 갔다 오고 나서는 돈 주고 앞으로 미용실 못 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아,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많이 해요, 미용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품 같은 거는 당첨되기 약간 어려워하는데 미용실이나 이렇게 먹는 것 같은 서비스 쪽은 어차피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거라 그 사람들하고만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일 마감인데도 미달인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죠. 눈을 약간 조금 낮춰서. 그러다가 약간 잘 되고 이러면 이제 제품도 하고. 이게 체험단이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업체와 그 광고주, 그러니까 중개 사이트와 광고주의 그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광고주가 중개 업체를 선택할 때는 네. 약간 그런 인플루언서나 블로그가 많은 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개 업체도 광고주한테 우리는 블로그 진짜 많아 라고 이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상위 블로그만 당첨이 되게 하면 하위 블로그 다 떠나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골고루 뽑아야 돼요. 근데 상위 블로거들은 수가 적죠. 네. 중위는 좀 많고 하위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율로 2명 뽑는다고 하면 여기는 10대1 경쟁률, 여기는 뭐 20대1 경쟁률, 여기는 100대1 경쟁률. 그래서 결론은 많이 신청하면 당첨될 수밖에 없어요. 확률을 높이는 거군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런데 서비스 쪽으로 하면 더 네.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죠. 지역구에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거기 안에 속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속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의 약간 좀 요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요건은 없는데 조금 더 잘 당첨될 만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블로그에 주제가 있으면 좀 좋아요. 왜냐면 육아용품을 해주고 싶으면 육아 블로거한테 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제가 조금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리뷰를 조금 해놓으면 좋아요. 그냥 기저귀 협찬을 받고 싶으면 기저귀 리뷰를 해보고 아기용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주가 딱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제품을 제공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리뷰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리뷰는 해줄 수 있어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그 추첨에서 당첨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약간 주제를 딱 하나로 잡는 것보다는 한 2개 정도로 잡아가지고 약간 자기 전문 분야를 좀 키우면서 나중에 확장을 하는 그런 컨셉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조금 주로 가고 서브 주제 정도 가져가면 괜찮겠죠. 네, 둘을 동시에 막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잡블로그 그때도 말씀드렸던 잡블로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하나를 주력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하나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육아 블로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애기 다 크면 그러네요. 또 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서브 주제를 뭐 리빙이나 아니면 여행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나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주제를 뭐 한두 개 정도 가져가는 건 괜찮죠. 그 주제를 일단 잡고 거기와 관련된 뭐 그런 돈을 안 받고 자의적으로 하는 리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확실히 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노출이 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자기 팔로워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올렸던 컨텐츠들에 대한 조회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수치적으로 찍혀 있으면은 좀 그런 오퍼도 잘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 뭐 제목 잘 짓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텐츠 구성 그런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내가 블로그가 상위 블로그가 아니고 중위 하위 쪽에 속해 있을 때 이 체험단 업체가 나를 노출을 기대하면서 일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단을 하고 노출하고는 저는 뭐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출은 상위 블로그에다가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럼 하위 블로그한테 뭘 기대하는 거죠? 하위 블로그는 그거죠. 내가 네. 인플루언서나 블로그를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얘네도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구나. 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하위 블로거들은
상위 블로그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더 열심히 약간 열심히 정성스럽게 네, 리뷰를 정성글을 좀 많이 제작한다.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웃 간의 활동도 좀 많이 소통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내 글이 상위에 딱 하고 노출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회수나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웃하고 서로 잘 긴밀하게 지내다 보면 그게 뭐 상위 노출돼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진 않더라도 내 이웃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웃들도 사실 그 내 주제와 비슷한 사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웃이 막 5,000명, 6,000명 되는데 막 경제 블로그가 저를 뭐 친구 추가? 뭐 서로 이웃을 신청했어요. 제가 뭐 아기상어 아세요? 아기상어 알죠? 잘 알죠. 육아 블로그 아기상어 개 이름을 제가 오늘 딱 올렸는데 그 개 이름 경제 블로그가 와서 보겠어요? 그렇죠. 아기상어 안 개 보죠. 이름을 네네. 안 보죠. 그 사람들 있어 봐야 제 블로그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웃 수만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굳이 의무적으로 딱 와서 제 거 개 이름 딱 봤어요. 나중에 아기 낳아서 한번 써봐야겠네요. 하고 나가겠죠. 근데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내가 집에서 한번 연주해줘 볼까? 이러면서 개 이름 들어와서 동영상도 클릭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들도 약간 좀 관련 있는 사람 위주로 저는 받고 있고요. 특히 서로 이웃은요. 그냥 이웃은 뭐 본인들이 추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네. 약간 서로 이웃하면서 약간 마팔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약간 네, 이웃을 맞아요. 늘리는 그런 것들을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상 뭐 그런 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네이버 블로그는 이웃 수가 그 검색의 대부분이 이웃에서 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들어와야 돼. 그쵸. 거의 네. 대부분 다 그쪽으로 유입돼서. 네네네. 유튜브는 팔로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네이버는 팔로워들보다는 통합 검색으로 들어오는 게 제대로 된 블로그예요.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럼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다면 이 검색에 대한 키워드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뭐 제목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팁이 될까요? 근데 너무 이슈 키워드로 블로그에 막 쓴다고 하면 그거는 그때만 반짝하고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키워드는 저는 약간 평이하게 꾸준하게 가는 걸 좋아하지 들쑥날쑥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추천드리고자는 못하겠어요. 그게 약간 그 주제의 컨셉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정말 막 이슈라든지 뭐 연예인 이슈 이거 전문적으로 네. 다루는 그런 블로그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맞아요. 또 육아라든지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뭔가 이게 검색이 네. 될 수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네. 부분을 노출시킨다든지. 그렇죠. 음. 근데 그런 이제 만약에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어렵다 그럼 이제 롱테일 키워드를 쓰는 거죠. 롱테일 키워드. 네, 사실 육아 키워드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임신 극초기 증상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긴 네네네. 해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런가 하면서 찾아볼 거잖아요. 그죠. 약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요. 그래서 상위 블로그들이 그 키워드를 엄청나게 잡아요. 근데 하위 블로그들이 이 키워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롱테일 키워드예요. 임신 극초기 증상, 두통 이러면 임신 극초기 증상만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임신 극초기 증상, 두통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롱테일 키워드 잡는 사람들을 검색해서 글을 쓰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약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 임신 더 극초기 자세하게. 증상, 그다음에 두통까지 하면은 확실히 좀 좁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길게 부분에서. 검색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있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네. 생긴 지 좀 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뭐 노출이라든지 뭐 조회수 이런 것도 완전 달라지나요? 제가 그걸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반전인가? 네. 네. 조회수의 변화는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이게 네. 인플루언서들도 네. 순위가 있어요. 인플루언서끼리도.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조회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키워드 챌린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 굵직굵직한 키워드는 인플루언서 거가 3개가 먼저 나와요. 맞아요. 네네. 검색해보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올랐을 텐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더보기 안 누르고 그냥 뷰 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3위 안에 못 들면 별로 큰 영향이 없고 3위 안에 들면 뷰 탭 상위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약간 둘 좀 중에 하나 택일이잖아요. 카니발리제이션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이 조회수에 수렴하는 거죠. 여기 뜨든 여기 뜨든 이런 느낌으로. 그럼 약간 결과적으로 인플루언서끼리 약간 경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인플루언서 하고 나면 브랜드 커넥티드라고 해서 그 원고를 받고 업체랑 협업하는 걸 네이버가 중간에서 중개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이버가 수수료 안 떼고 그냥 바로 해주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네이버가 연결해줬으니까 하면서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에스코로 역할만 담당하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남이나 홍대 뭐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을 수 있게 스튜디오 이런 거를 렌탈해주기도 하고요. 예약하면요. 맞아요. 홍대 뭐 이런 데도 있는 네, 거 제가 알고 한번 있어요. 갔다 왔어요. 어디 유튜브 채널을 그런 데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니까 어머 돈도 안 들고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주 빌리세요? 이랬더니 3명이 다 인플루언서인데 번갈아 가면서 예약을 한대요. 근데 직접 가봤는데 조명이 너무 날 것이라. 그래요? 제가 얼굴이 엄청 깜짝 놀랐어요. 나온 거 보고. 그럼 조명 같은 거는 같이 챙겨갈 필요가 챙겨가면 있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광고가 프리미엄 광고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광고가 붙어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좀 더 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단가 차이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럼 그게 크진 않네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에서 15%는 약간 클릭률이나 글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확 차이 나는 정도라서 제가 인플루언서 달기 전에 이미 그만한 광고 수익을 달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다가 인플되고 다시 조금 올라왔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광고 수익 아마 인플루언서 순위 중에 쭉 올라가서 30위 안에 들면 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한 80위 정도 되거든요. 그 순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 자기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면 나와요. 나와요? 네. 육아 인플루언서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00명, 1,500명 정도 될 거예요. 와, 진짜 시장이 엄청나구나. 네, 근데 육아 인플루언서가 아마 3위 정도 될 거예요. 사람 많은 수로. 그렇구나. 맛집, 푸드, 뭐 여행 이쪽 사람 많고요. 자동차, 도서 뭐 이쪽 사람 별로 없고요. 신기한 게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육아 인플루언서가 많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딱히 그런 인플루언서 됐다고 큰 변화가 있긴 좀 어려운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업체들이 저한테 원고료를 제안하면서 글 써달라고 할 때 키워드 챌린지 같이 등록해주세요 하면은 약간 조금 더 보너스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란 타이틀 네. 달고 있으니까 네, 좀 그 뭐 정도의 이렇게 이득? 그쵸. 원고라든지 그런 건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1년 동안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네네. 네, 그거 무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구체적인 혜택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4,000 얼마인가 내고 그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살 때 적립도 더 많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 이제 티빙 같은 거? 제휴된 거? 그런 것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약간 짜잘한 혜택은 있네요. 네, 짜잘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약간 기분이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최종 목표는 인플루언서예요. 네.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키워드 챌린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서 약간 목을 메고 했었던 적도 있고, 저도 20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를 좀 트라이함에 있어서 약간 뭐 요건 그런 게 있나요? 요건은 제가 인플루언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그게 네이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 될 법도 한데 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왜 됐지 싶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 30개밖에 글 안 썼는데도 인플루언서 덜컥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컨텐츠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분 여행 인플루언서인데 사실 여행 인플루언서 아까 제가 3위 중에 하나 정도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연재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달고 올라오셔서 한 달 다 살았으니까 더 이상 제주도 연재 없잖아요. 그렇죠. 당첨이란다. 인플루언서 되고 나면 그냥 뭐 더 이상 제주 연재 안 해도 되고요. 내가 쓰고 싶은 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주 한 달 살기로 인플루언서가 된 케이스고 그렇다고 뭐 인플루언서 달려고 제주도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긴 네, 하네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만 전문적으로 여행해서 인플루언서 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저 같은 컨셉이 좀 있어야 경우는 되는구나. 그냥 육아 인플루언서인데 제가 20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초기에는 거의 누구나 다 해줬어요. 근데 제가 초기에 안 했어요.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고 빨리 뭐가 새로 생겼을 때 거기 뛰어들어야 좀 선점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좀 그런 게 느려요. 그래서 잘 안 하다가 나중에는 해볼까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 떨고? 이런 느낌. 감이 막 이러면서. 네,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그냥 어. 다시 신청했는데 또 떨어지고. 에이, 신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겠지 하면서 계속 신청만 했는데 거의 20번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아, 이건 안 되겠다. 나도 인플루언서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협찬을 끊고 네,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협찬을 끊고 그 당시 이제 이유식 연재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식 연재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식이 토핑 이유식이라고 그게 작년 말부터 약간 유행 탔어요. 그래서 토핑 이유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토핑 이유식 식단표 막 공유하면서 연재하기 시작했고 인플루언서 그 결과 날쯤에 식단표 올리고 막 이런 약간 전략적으로 했는데 그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컨셉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저는 육아 블로거인데 아기 음식에 대해서 했고 아기 음식 중에서도 이유식인데 이유식 중에서도 토핑 이유식을 한 거잖아요. 엄청 세밀하게 콘텐츠가 들어갔죠. 비슷한 시기에 되신 분이 똑같이 아기 음식에서 이유식까지 왔는데 프랑스 이유식 하셨어요. 네. 그렇게 약간 세밀하고 나만 쓸 수 있는 콘텐츠를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고민해보기에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들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그런 네. 컨셉을 이해하고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색깔이 있고 독특한 그런 맞아요. 사람들을 편입시킨다는 그거를 차원에서 로봇이 볼 수가 없잖아요. 못할 그래서 것 같아요.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여지는 것도 조금 썸네일도 조금 만들었고 그때 그다음에 그 블로그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그 연재하는 게 있어요. 부모 100일 챌린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유식 챌린지라고 해서 연재한다고 여기다 티를 팍팍 냈고 나는 육아 이유식인데 이유식해요 막 이런 티를 막 블로그 온갖에다 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인플루언서를 꿈꾸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당히 네.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컨셉인 네.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콘텐츠 많이 올리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확실히 그런 컨셉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불도 떨어졌는데요. 네? 만불이잖아요. 제가 10,000명 들어와서 만불이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그렇구나. 오. 만불도 20번 떨어졌는데요. 오. 콘텐츠가 되게 중요해요. 30개만 써도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도 네. 1대1 코칭도 하시고 네. 또 뭐 강연도 하시고 할 때 좀 궁금한 게 그 블로그 수익화 관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무엇이 네.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품질 관련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율마라는 닉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율마님 체험단 하다 보면 저품질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수정해도 돼요? 수정하면 저품질 온다던데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정해도 됩니다. 뭐 오탈자도 수정 못하는 블로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정을 해도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 수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키워드를 상위 노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했다가 노출이 안 되네? 다른 키워드 넣어봐야지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어뷰징이에요. 네. 그런 수정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뭐 오탈자 수정하고 이런 거는 하셔도 돼요. 네네. 저도 많이 하고요. 그게 수정을 하면 또 이게 약간 저품질로 찍힌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옛날에 그 한참 우리 지금 로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옛날 로직에는 그 부동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강남역 오피스텔 해놓고 상위 노출 시켜놓고 서초역으로 바꿔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뷰징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게 다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떠돌게 됐는데 사실 뭐 수정만 놓고 보면은 순수한 수정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네이버랑 달리 구글 같은 경우는 수정해서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올리는 걸 더 좋아해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네이버도 그렇게 하지마 무조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뷰징하는 행위처럼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상위 노출시키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약간 그거 말고 약간 저품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저품질은 아까 말했던 어뷰징 행위가 그것뿐만 아니라 뭐 키워드를 막 본문에다 넣고 숨기려고 하얀색으로 글씨를 바꿔버린다던가 네, 그런 것도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뭐 불법, 도박, 사행성 조장하는 그런 글들 그런 글들 쓰는 거 좀 안 좋고 거기에 사행성으로 빠지는 그런 링크가 들어있어도 추적해서 그것도 저품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저품질은 없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저품질 많이 당하고 하잖아요. 네, 네이버 얘기는 스팸 필터예요. 우리 스팸 필터에 너네 블로그가 걸렸다예요. 그러니까 저품질 블로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팸 필터에 네 블로그가 걸렸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저품질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그리고 원고 받아서 쓰는 원고 알바? 제가 그거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블로그가 조금 괜찮다,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싶으면 업체에서 쪽지나 메일이 와요. 사진과 원고를 줄 테니까 그냥 맞아요. 올려둔다. 네. 네. 올려달라. 네. 그러면 뭐 5만 원에서 뭐 7만 원, 뭐 작은 맞아요. 건 2, 3만 원 주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거 하루에 막 5개씩 받아서 한 달씩 한다 그러면 막 300만 원 금방 찍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호쾌하고 한단 말이에요. 황금알이 나는 거의 배를 가르는 거죠. 왜요, 근데? 그게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좀 지나면 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그 원고가 새 원고, 새 사진이라고 맨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새 원고를 누가 쓰냐면 거기 또 나름 작가가 써요. 저 같은 사람이 이 물에 대해서 원고 10개 쓰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다르게 쓴다 그래도 한 70%는 겹칠걸요? 여기저기 유사문서가 깔려있죠. 두 번째로는 새 사진이래요. 근데 사진 이렇게 찍어요. 여기다 떠놓고 찰칵 다 뿌려요. 그럼 다 비슷하잖아요, 각도가. 그래서 그것도 유사 사진으로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쓰던 말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량으로 원고가 올라오는데 말투가 확 바뀌었어. 그럼 주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투가 톤 앤 매너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다량으로 원고가 올라온다. 이건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고 받아서 쓰는 거는 저는 좀 가끔 맛집 같은 거 원고 받아서 쓰는 분들 보면 오늘 갑자기 제주도에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연평도가 있고요. 저녁에 울산 가 있고 막 이래요. 순간이동이네. 네. 누가 봐도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별로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신고도 많이 해요. 신고를 하는구나, 그렇게 또. 네, 생각보다 신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약간 키워드 챌린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막 이상한 거 올라오고 그러면은 신고해요. 밀어내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신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시간에 글을 하나 더 쓰는 편이긴 한데 약간 공익제보 하시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신고 잘 하시죠. 제보하면 뭐 자기한테 뭐 좋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 글이 뒤로 밀린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죠. 이상한 글 올려놓고. 네. 저도 제가 4위인데 이 사람 때문에 밀렸다. 근데 이 사람 글이 정부 글이 아니라 무슨 상업적 글이고 네. 말도 안 되는 글에 남의 글을 베꼈다 이러면 신고해요. 최근에 그 어떤 제 글이 있었는데, 이유식 글이 있었는데 어떤 인플루언서예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제 글을 다 갖다 베끼고 사진만 본인 사진 넣었어요. 그리고 키워드 챌린지에 1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2위였나? 어이구. 근데 저는 그런 거 검색해서 보진 않으니까 저는 네. 글만 올려놓고 그냥 돌아서거든요. 네. 근데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율마님 글하고 똑같아요. 제가 신고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먼저 말씀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신고를 하고 싶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진짜 똑같아요. 톤 앤 매너만 달라요. 끝에 했어요 대신에 했습니다. 이런 것만 다르고 완전 동일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제 저는 신고를 넣었죠. 저작권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신고 딱 넣었더니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글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이제 뭐 남의 글을 베끼거나 절대 저작권이기 안 되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네, 저 지금 저작권 올해만 4번째예요. 뭐가 네 번째예요? 저작권 침해당한 게. 진짜요? 네, 지금 두 야. 건은 경찰서에 고소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 스케일이 크구나. 두 건은 개인이라서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했고, 두 건은 업체예요.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민원 넣었어요. 또 이렇게 사이즈가 그만큼 또 커졌다는 또 의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뭐 감수해야죠, 네, 사실. 저작권 엄청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예요, 범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1일 1 포스팅 네. 요게 이제 또 초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일 1포스팅 저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는 주말엔 쉬어요. 이번에 연휴 3일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개천절 껴가지고. 저 그때 포스팅 안 하고 쉬어서 일주일에 4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1일 포스팅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약간 양질의 포스팅으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포스팅을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도저히 글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관련 카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육아 블로그면 육아 블로그 카페 아니지. 육아 블로그면 육아 카페, 맘카페 엄청 많잖아요. 엄청 거기에 많죠. 질문 답변 게시판만 보면 네. 쓸 글이 이만큼 있어요.
심지어 답변도 달려 있어서 무슨 글을 써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쓰면 저작권 침해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아이템 힌트를 네. 얻는 거죠. 뭐 아기 7개월 아기 뭐하고 놀아주세요? 이런 질문 엄청 많거든요. 저는 에듀테이블 가지고 놀아줘요. 저는 몸으로 놀아줘요. 어디 나가요? 이런 것도 있죠. 아. 그런 것들을 내 경험에 기반해서 쓰는 거예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그 중에 하나가 경험에 기반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시고 내가 만약에 헬스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면 헬스매니아 카페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뷰티 하시면 거기 되게 유명한 뷰티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뭐 색조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제품이 좋아요? 이런 것들 찾아서 그냥 글 쓰시면 되고요. 뭐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광고주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 거니까 우리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 돼요. 그냥 바로 가입해서. 거기서 육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한 150개 이상 떠요. 그걸로 쭉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경험한 게 있는지 쓸만한 게 있는지 그렇게 파악하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이버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작성된 글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경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근데 네이버가? 딱 그 로직이 그 글의 흐름을 보면 아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글을 경험했던 것처럼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원고 알바잖아요. 내가 가서 먹은 거 아닌데 받아서 글 썼으니까요. 그거는 뭐 네이버 로직은 워낙 복잡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칠 수가 없대요. 전문가들도 그냥 다 되게 수만 가지의 그런 조건들이 다 만족해서 이거를 확인하고 또 뭐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로직을 파악해서 이거는 안 되는 행위, 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가 좋아하는 그 글을 딱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딱 우리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독창성 있고 신뢰 가능 글 그리고 딱 정보 전달이 충분한 글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주로 참고해서 글을 쓰시면 되죠. 정보 전달도 글을 뭐 한 100자 정도 써놓고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써놓으면 사람들이 딱 보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하면서 다음 글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다음 글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해소시켜줄 수 있게 충분히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막 7, 8천자 쓰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 로직이 뭐라는 거지? 하면서 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명확하게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뭐 돌잔치 관련된 내용을 한 8천자 썼나 봐요. 8천자 엄청나요. 다 놓고 싶어서요. 업체 리뷰였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물개박수 치면서 엄청 좋아해줬어요. 이렇게까지 써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네이버 노출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잔치를 지금 제가 다시 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쪼갤 것 같아요. 돌잔치 스냅, 돌잔치 답례품, 돌잔치 팁, 뭐 돌잔치 준비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쪼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에 놓다가 그렇게 된 거죠. 약간 좀 그렇게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편 단위로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연이어서 볼 수 있게 약간 그런 것도 좀 가점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쪼개면 이거는 돌잔치 팁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돌잔치 팁인 줄 알고 봤는데 내려가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또 다른 얘기까지 다 있으니까 결국은 네이버 로직이 딱 보더니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지 하고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일관성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8천자는요. 그 보는 사람들도 다 안 보고 그쵸?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피로도가 좀 네, 쌓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양질의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쏙쏙 보여주는 건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글은 별로 노출시켜주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강연 활동도 하시고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하시고 근데 육아도 진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그 시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사실 첫째 키우면서 임신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네. 아침에 시간을 초 단위로 끊어서 썼어요. 초 단위? 와, 네. 분 단위도 아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정말 어떻게 제가 일어나서 막 씻고 아기를 재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재운 다음에 거의 막 보쌈하듯이 들이고 나와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서 약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첫째, 둘째 다 잠을 많이 자는 신생아부터 한 6, 7개월까지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조금 놀아주고 재워놓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블로그도 하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기가 낮잠도 별로 없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아기 재워놓고 아니면 뭐 아기 어린이집 보내놓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어린이집을 가고 둘째는 시간제 보육이라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맡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보내놓고 제 생활하고 하는 거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옆에 아기가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쪼개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 모토는 사실 노력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청 노력하고 좀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 고만고만하기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육아도 사실 그래요. 이유식 책도 제가 네. 진짜 열심히 해서 이유식 책을 낸 게 아니라 그 요령껏 해서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식 책을 내는 게 제 모토예요. 나머지 시간은 아기와 보내던가 집에서 제가 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막 포스팅 몇 개씩 하잖아요. 안 해요. 일주일에 4개도 많이 하는 거예요. 5개, 4개. 그냥 그 외의 시간은 전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유튜브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1개, 2개씩 올리잖아요. 네네. 아니, 일주일에 1개 올리는 것도 지금 꾸준히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 된다면 지금 아기 빨리빨리 보냈을 때 강의 또 빨리 하고 온라인 강의 모집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블로그에 온라인 강의 언제 하냐, 뭐 1대1 코칭 안 하냐, 막 이런 댓글도 계속 달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할게요 이러고 저는 좀 설렁설렁 노력 말고요. 그냥 좀 대충 살면서 어느 네. 정도의 누릴 건 누리고 좀 제 여가 생활도 즐기고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참 희소식인데 대충 살아도 네. 또 이렇게 6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상당히 좀 전체 희소식이네요. 그 촬영 시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남들이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욕할 수도 있겠는데 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꼭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응당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전 맞아요. 그 정도의 보상은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살 테니까 적당히만 보상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막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뭔가 내가 정말 막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막 죽자 살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네. 또 이렇게 텍스트로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노출을 했을 때 또 나오는 반응이라든지 맞아. 또 부가적으로 이제 수익 같은 것도 창출할 수 있고 약간 네. 좀 즐기면서 하신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 네. 입주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성격이 그게 안 돼서 그 막 강의하라고 뭐 저기 경상도 진주? 거기 내려갈래요? 하고 물어보는데 네.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강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시간이 없잖아요. 갔다 오는데 시간 다 썼고 이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좀 편하게 블로그도 제 책도 하루에 1시간 네. 하루에 1시간이면 충분히 쓴다고 생각해요. 블로그에. 어떻게 본다면 정말 1시간만 쪼개서 잘만 네. 활용을 하면은 누구나 또 이렇게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처음부터는 안 되고. 당연히 처음부터 안 네네. 되죠. 잘 열심히 쌓여야겠죠. 네, 맞아요. 2시간 한다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네. 또 약간 진짜 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나의 자유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참 팁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끝으로 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CGV 강의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블로그는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시든 그 안에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이제 블로그에다 여러분의 꿈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엔잡러 누구든지 다 되실 수 있어요. 네. 뭐든지 블로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네, 정말 귀찮다. 난 편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런 분도 여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또 인플루언서고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할 수 또 있어요. 작가로 또 1대1 코칭까지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번 시작을 하시고 구체적인 팁 같은 경우에는 또 블로그도 하시고 또 유튜브 활동도 최근에 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은 네. 정말 그런 팁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코칭 같은 경우에도 네.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또 누구나 M잡러, 성공한 M잡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보다 생각을 더 합니다. 잘하실걸요? 저는 대충 하는 사람이니까. 꾸준히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열정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잘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뭐 코칭 받으신 분들 중에서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뭐 그냥 돈도 네. 받아가면서 뭐 맛집 투어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니까. 네, 그분은 그냥 챌린지만 열어서 같이 참여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출간하신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혜진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